네, 그러면 이번에는 미적분 사전풀이를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8번입니다. 자, 28번 보니까 유리함수하고 상악함수하고 만나는 점들을 가지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대충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그려본다면은, 이렇게 코사인 그래프가 있고, 그 다음에 y는 x분의 2파이라고 나와 있는데, x분의 2파이는 특별하게 2파이, 1을 지나는 유리함수일 겁니다. 그 전에는 얘랑 만나진 않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쭉 떨어지는 친구일 텐데, 좀 약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지금 제일 처음에 만나는 게 지금 A1이라 한다면은 A1은 지금 그러면 2파이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A2는 여기 있을 거고, 그 다음에 A3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옆에다 좀 표현을 해본다면은, 아, A1은 2파인데, 솔직히 A2는 정확히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뭐를 알 수 있냐면은, 아, 위치상 봤을 때, 여기 사이에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범위로 이렇게 쓰자 이겁니다. 이렇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A3 같은 경우는, 아, 3파이부터 4파이 사이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쭉쭉쭉 가게 되면은 이제 문제에서 쭉 보면은 n번째를 뭐 am이라 하자 했으니까 그러면은 am은 어떻게 될 거냐면은 이 규칙상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증가하니까 그러면은 n파이부터 n 플러스 1파이로 사이가 되겠네 라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문제 마지막 부분 보면은 그 안에 막 리미터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데 그 안에 보면은 an 플러스 k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an 플러스 k는 어떻게 될 거냐? 그냥 이것도 다 맞춰서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이 정도만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어쨌든 둘이 만났을 때 그 어떻게 보면 x 값이 지금 am이라고 했으니까 그거를 좀 표현을 해본다면은 코사인 x 자리에다가 am을 넣고 유리함수에다 x 자리에다가 am을 넣었으면 그게 서로 같다란 얘기일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저희가 필요한 거는 어떤 코사인 제곱값이거든요. 제곱이기 때문에 이걸 한번 제곱을 해봅시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필요한 형태를 만들어 봅시다. 지금 코사인 제곱 앞에 뭐가 곱해져 있냐면은 n이 있기 때문에 n을 한번 곱해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되죠. 그리고 또 지금 보면은 m 대신 뭐라 표현되어 있냐면은 m 플러스 k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그거에 맞춰서 한번 써봅시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뭐를 파악할 수가 있냐. 아, 그러면 이 범위가 어떤지를 좀 파악해보면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친구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역수를 한번 취해볼게요. 이 형태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겁니다. 뒤집으면은 범위가 바뀔 거예요. 얘가 1로 갈 겁니다. 이렇게 될 거고 또 뭘 해야 되는 거냐면은 제곱을 해야 돼요. 그럼 제곱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하냐? n하고 4파이 제곱을 다 곱해버려야 돼요. 자, 한꺼번에 표현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돼서 여기가 다 약분돼요. 이쪽이. 됐나요? 자,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방금 요거 자체가 뭐랑 표현이 똑같다고 했냐면은 이거 요거라고 했으니까 이 친구를 저걸로 바꿔봅시다. 아, 그러면 얘가 지금 범위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면은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여기다가 뭘 씌워야 되냐? 시그마하고 리미트를 취해야 돼요. 그래서 마치 약간 샌드위치 정리 비슷하게 지금 저희가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건 어떻게 될 거냐? 똑같이 양쪽에 시그마를 이제 시그마 리미트를 써서 표현을 해주자 이겁니다. 이렇게 될 거고 여기도 이렇게 될 거예요. 됐죠? 그러면 여기 뒤에 거 좀 보는 순간 우리 이제 공부한 친구들은 뭔가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 급수 그 급수를 활용한 정적분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정적분 활용의 맨 첫 번째에 나오는 이제 소위 말해서 구분구적법을 활용한 거 아닌가? 라고 아마 이걸 보면 좀 더 명확하게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1번씩이라 하고 요거를 2번씩이라 해서 각각 1번, 2번이 얼마인지를 구해 볼게요. 근데 사실 이게 아무래도 샌드위치 정리를 좀 이용하는 거다 보니까 하나만 구해도 나머지도 자연스럽게 아마 똑같이 나올 거고 그럼 그 사이에 낀 이것도 그거랑 같은 값이다라고 하면 될 텐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두 개를 좀 정확히 좀 구해 볼 텐데 자 일단 여기까지 내용 좀 필기해 주실 분들은 필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 쓴 1번하고 2번을 좀 이어서 좀 여기 지우고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번식을 먼저 좀 써볼 텐데 2번식이 왜냐면은 아무래도 많이 본 형태니까 그거를 좀 먼저 바꿔볼게요. 자, 이거 급수를 활용한 이거 정적분 이거 아무래도 이게 미적분 뒤쪽에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특히 이제 뭐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뒤쪽이다 보니까 공부할 시간이 모자라서 이걸 막 버리는 친구들이 좀 많은데 생각보다 이거 잘 챙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꼭 공부를 좀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거 만드는 방법은 항상 이런 식으로 냅두면 안 됩니다. 뭔가 n분의 k, n분의 1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분모 분자에다가 4이 좋게 n제곱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얘는 안에다 넣을 겁니다. 안에다 넣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바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하나를 약분을 하고 4가 있죠? 4는 그냥 바깥으로 빼겠습니다. 빼고 남는 게 이제 뭐가 될 거냐면은 n분의 1을 좀 여기다 쓰겠습니다. 이렇게. 아, 그럼 이제 비로소 이걸 이제 정적분으로 만들 수 있는데, 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4 곱하기 리미트. 자, 여기 들어간 거를 통으로 x라고 바꿔치기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x 제곱분의 1인데, 자, 이거 할 때 확인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여기랑 여기랑 매칭이 되는지를 또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n분의 1, n분의 1 동일하니까 바로 바꿀 수가 있는 거고, 자, 이렇게 될 텐데, 구간은 뭐냐? 첫 스타트가 1부터 되는 겁니다. 1부터 되고, 차이가 지금, 그 구간의 차이가 지금 1이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다 보니까 1이기 때문에 끝 구간은 이거 두 개 더한 2가 될 겁니다. 이거 적분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4배에, 자, 이거 정적분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x분의 1로 될 거라서 1부터 2까지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되니까 2라고 나올 겁니다. 그럼 이제 바로 그냥 2라고 답해 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1번식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죠? 1번식은 왜냐면은 이게 좀 바꾸기가 조금 까다로워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눈에 보이게 좀 해볼 텐데, 좀 치환 작업을 좀 해볼 겁니다, 이 친구는. 자, 그래서 이걸로 좀 치환해 볼게요. n을 n-1이라고. 그러니까 좀 하나를 덜 더하겠다 이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무한대로 가는 거는 영향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될 거고, 치환하게 되면은 이렇게 될 텐데, 자, 또 이런 급수 형태로 또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4는 좀 미리 좀 빼놓고, 그 다음에 분모 분자를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m제곱으로 나눠줘야 돼요. 그리고 뺀 거를 그냥 이렇게 내비두고, 제가 좀 이렇게 좀 써보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또 뭐를 하라고 했냐면은 m제곱으로 나누라고 그랬죠, 그죠? 분모 분자를 m제곱으로 나누라고 했는데, 자, 이걸 이제 정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여기서 n-1번째라고 하면은 하나 덜 더할 건데 어차피 무한대로 보내면 똑같으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괜찮아요. 자, 그래서 이거 넣어주게 되면은 n분의 이제 k의 제곱이라 될 거고, 자, 여기는 어떻게 분리할 거냐면은, 자, 이런 식으로 하고 m을 또 여기다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는 어차피 지금 리미트 안에 놀고 있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묶어서 좀 표현을 해볼 텐데, 리미트가 여기에 영향을 받으면은 이치는 그냥 1이 돼요. 1이 됩니다. 그리고 요거 정리하게 되면은 결국 저희가 처음에 이거 변환한 거 얘랑 그냥 똑같이 나와요. 형태가 똑같잖아요, 그죠? 오로지 차이가 있다면 이건데 상관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거 똑같이 이렇게 바뀌어서 계산 과정 다 똑같을 거니까 그냥 2라고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이것도 2라고 나오고 요것도 2라고 나왔으니까 사이에 낀 거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답이 2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단은 처음에 그렇게 x의 범위를 나눈 이유는 x 값을 정확히 구할 수가 없으니까 범위로 일단 표현을 한 거고, 보통 이제 삼각함수 같은 거 나오면은 이렇게 좀 샌드위치 정리를 많이 이용한다는 걸 좀 알아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그 x 값들을 범위로 표현을 한 거고, 범위로 표현한 걸 가지고 식에서 물어본 형태를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정적분해 활용해서 배운 급수를 활용한 정적분 형태로 만들어줘서 이 변환하는 과정을 하다 보면은 여기도 2, 여기도 2, 양쪽 끝에 값이 2 나오니까 최종적으로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가운데 게 우리가 필요한 답인 2라고 나온다 라는 사실을 좀 잘 캐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마저 필기하실 분들은 필기해 주시고요. 네, 그럼 다음 29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9번입니다. 29번은 좀 무난한, 좀 약간 합성함수 문제지 않았나 싶은데, 자, 한번 볼게요. 지금 문제 중간에 보니까 어떤 직선 이제 L이 X축하고 이러고 있는 양의 그러니까 각 크기를 세타라고 했는데,
자, 기울기는 항상 탄젠트하고 관련이 있다고 예전에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서 이 기울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 거냐면은 기울기를 그냥 탄젠트 세타라고 두자 이겁니다. 그리고 0,1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 y절편이 1이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세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랑 또 지금 지수함수랑 그 만나는 점의 x좌표를 f세타라고 하자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두 개를 갖다 놓고 풀어야겠죠. 지수함수하고 요거 하고 물론 지수함수하고 어떤 방정식하고 갖다 놓고 풀면 뭐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일단 어떻게 뭐 이거 말고는 없죠. 그래서 일단 표현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때의 교점이 지금 f세타라고 했으니까 그거를 대입을 해줍시다. 그러면은 x 대신 이거를 바꿔치기 해서 표현하면 이렇게 될 거고 근데 문제에서 말하는 게 f 4분의 파이일 때 즉 무슨 얘기냐 세타가 4분의 파이일 때 값이 요 값이 a래요. 그래서 세타가 4분의 파이일 때를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냐 여기가 f 4분의 파이라고 돼서 여기가 그냥 a라고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4분의 파이 이거는 a 되고 더하기 1이라 될 겁니다. 자, 이거는 그냥 약분되니까 사라져서 그냥 2-1이 탄젠트 4분의 파이는 그냥 1이니까 a 더하기 1이라고 나와서 관계가 뭐가 나오냐? 아, 그러면 a는 2 빼기 2구나. 2 빼기 2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f 프라임 뭔가 이제 미분한 형태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미분을 해야겠죠, 그죠? 미분을 해야 됩니다. 뭐를? 내가 알고 있는 식은 요거밖에 없으니까 이거를 미분하자 이겁니다. 미분을 해볼게요. 자,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 미분하는 거니까 일단 그대로. 근데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다 보니까 일단은 크게 미분하고 이제 이게 합성함수 미분이기 때문에 속미분을 해주셔야 돼요. 속미분. 요거 속미분하게 되면은 a분의 1 f 프라임 세타라고 될 겁니다. 그죠? 그 얘는 날아갈 거고 는 여기 뒤에는 이제 고배 미분이 되는 겁니다. 탄젠트 미분하면은 시컨트 제곱 그리고 그대로 미그금이 그리고 그대로 미분 여기는 사라질 거고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물어본 게 뭐냐면은 또 이제 세타가 4분의 파이일 때를 뭔가 물어봤으니까 여기다가 또 4분의 파이를 대입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아까도 f 4분의 파이 같은 경우는 a라고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써주고 여기도 그냥 a분의 1 4분의 파이 이렇게 될 거고 자 여기는 하고 f 세타인데 f 세타는 아까 a라고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탄젠트 4분의 파이 f 프라임 4분의 파이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뭘 대입하냐? a 대신 요거를 다 대입하자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되냐? 2 곱하기 2 마이너스 2 하고 f 프라임 4분의 파이는 자, 시컨트 4분의 파이 같은 경우는 코사인 4분의 파이분의 1이니까 코사인 4분의 파이는 루트 2분의 1이죠. 그죠? 그거의 역수니까 루트 2고 루트 2를 제곱한 거기 때문에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a는 이제 이걸로 바꿔치기 한 표현을 넣어주고 탄젠트 4분의 파이니까 그냥 1이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넘겨서 이걸로 묶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쪽을 통분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가 약분되네요. 그럼 무슨 얘기냐? 아, 그러면은 f 프라임 4분의 파이는 그냥 2-2의 제곱으로 된다 이겁니다. 그죠?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라 했냐면은 이거에 루트를 씌운 걸 물어봤으니까
얘는 루트 씌우게 되면 그냥 E-1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P가 1이 되는 거고 Q가 마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들의 제곱의 합이라 했으니까 P제곱 더하기 Q제곱 하게 되면은 1 더하기 4 해서 5라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무난한 좀 합성함수 이제 미분에 활용한 문제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문제에서 필요한 대로 일단 세팅을 해주고 갖다가 놓고 풀고 그 다음에 교점이 지금 F 세타라고 했으니까 대입을 한 다음에 문제에서 계속 세타가 4분의 파일 때 4분의 파일 때 물어봤으니까 미분하기 전 상태에다 넣어서 뭐 하나씩 하나 유도하고 그 다음에 미분한 형태를 물어봤으니까 이 자체의 식을 미분을 해서 미분할 때 이제 합성함수 미분 조심하셔야 되고요. 쭉 해서 계산하면은 이제 원하는 게 나온다 라는 문제라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무난한 합성함수 미분의 형태의 문제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도 필기하실 분들은 필기해 주시고요. 네, 그럼 마지막 30번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30번인데요. 자, 이 문제는 좀 생각만 좀 잘하면 생각보다 풀이는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근데 생각하는 게 좀 까다롭지 않나 싶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 나 조건에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F2가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승이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넣어줍시다. 어떻게 되는지. 넣게 되면은 4a 더하기 2b에 2의 마이너스 2승이 되는 거고, 자, 이거를 2로 묶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데 얘가 지금 그냥 이거래요. 아, 그럼 무슨 얘기냐? 이거 다 이렇게 약분이 돼서 이 부분이 얼마라는 거냐면은 1이구나 라는 거는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fx의 좀 약간 개형을 좀 찾아볼 텐데요. 자, fx식을 좀 제가 이렇게 좀 따로 써보면은 인수분해 좀 하겠습니다. ax로 좀 묶게 되면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2차 함수하고, 자, a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최고차항이 양수인 2차 함수하고 어떤 지수 함수하고의 곱의 형태로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a가 양수라는 건 아는데 b가 지금 정확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다는 건 무슨 얘기냐? 2차 함수의 다른 근이 지금 음수인지 양수인지 0인지를 지금 모릅니다. 그때마다 다를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경우를 나눠볼 건데 만약에 b가 0보다 크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해서 2차 함수로 한번 그려본다면 아마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그죠? 이거 하고 이 지수함수는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그거를 곱해서 나온 결과가 뭐냐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여기일 때는 확실히 0을 지날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0이니까 확실히 지날 텐데 여기 플러스 영역이랑 뭐 이제 여기 부분이랑 이제 곱해지게 되면은 뭐 여전히 이렇게 따라가지 않을까 싶고, 이 음수 영역이랑 또 여기랑 곱해지면은 뭐 어쨌든 좀 2차 함수 좀 비슷하게 좀 라인을 따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랑 이제 곱해지면은 비록 플러스 영역과 플러스 영역 곱이지만은 얘가 계속 0에 가까워지는 형태로 가다 보니까 좀 올라가다가 이렇게 좀 떨어지는 형태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게 하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b가 0이라고 한다면 이중근이니까 그냥 0에서 그냥 접하겠죠, 그죠? 요거 하고 또 얘하고 곱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자, 0을 전후로 얘랑 곱해지니까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갔다가 또 0을 넘어서면은 약간 뭐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b가 만약에 음수라면은 이제 이렇게 될 거고,
얘랑 이제 곱해줘야 되는 건데. 자, 여기일 때는 플러스 플러스니까 또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친구랑 좀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싶어요. 약간 이렇게 돼서 여기서 이렇게 되는 형태일 텐데, 자, 이제 그 다음에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가조건에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가조건에서 fx하고, 즉 무슨 얘기냐, y는 fx하고 y는 f'tx, 즉 원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하고 fx하고의 그 같다고 놓고 했으니까, 즉 교점이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0일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만족하도록 하는 그 t값은 오로지 딱 한 개만 있다 이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 그 해당되는 그 기울기 값이 오로지 딱 한 개만 존재해라 이거예요. 교점은 0이고.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 다 여기서 이제 뭔가 해석을 하라는 건데, 자, 요 두 친구를 좀 살펴본다면은, 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직선을 만들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요 정도 기울기를 가지는 거, 뭐 어딘가는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뭐 그래프를 좀 제가 뭐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그리긴 했지만은, 뭐 여기 어딘가 이렇게 좀 뭐 비슷하게 좀 기울기를 만들 수 있을 거고, 또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됐다 하면은 또 뭐 이렇게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한 개만 존재하진 않을 거다 이거예요. 딱 하나, 너 오로지 하나, 딱 하나 라고 될 수는 없습니다. 이 그래프는. 얘도 비슷해요. 얘도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울기를 갖는다라고 하면은, 비록 교점은 0에서 하나밖에 안 가지지만은 이 접선의 기울기만 가지도록 하는 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여기도 있을 수도 있을 거고, 뭐 만약에 또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한다면은 뭐 여기도 이렇게 그릴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여러 개 생길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두 친구는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라 이건데, 이게 아무래도 곡선이 이렇게 좀 변하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곡선이 변하는 점에서의 접선이라 했으니까 이거를 변곡접선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요 기울기를 갖도록 하는 거는 찾아봐도 아무 데도 없습니다. 만들 수가 없죠, 그죠? 딱 오로지 하나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아, 그렇다는 건 무슨 얘기냐, 변곡접선이기 때문에 접선이면서 변곡점이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 0에서 변곡점이어야 된다 이겁니다. 반드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fx를 이제 두 번 미분해서 이계도 함수를 한번 구해봐야 되는데, 자, 일단 한번 미분을 해볼게요. 자, f'x는 이제 고배 미분을 처리하면은, 미분하면은 2ax, 앞에 거 미분하면은 2x 플러스 b 2a 마이너스 x승 더하기 그 미, 이렇게 되고, 2a 마이너스 x승으로 묶게 되면은 2ax 플러스 b하고 마이너스 ax제곱 마이너스 bx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정리하면은 2a 마이너스 x승에 마이너스 ax제곱 더하기 2a 마이너스 b x 더하기 b라고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계도 함수가 필요한 거니까 또 미분을 해보겠습니다. 자, 또 미분을 하게 되면은 이거를 미분해야 되는 거니까 미 하고 그 하고 그 미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2의 마이너스 x승으로 합치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이렇게 부호가 바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x 더하기 2a 플러스 마이너스 b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느 부분이 날아가냐면은 여기 2x 여기 부분이 날아갈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뭐만 남을 거냐면
이거 더하기죠. 죄송해요. 마이너스죠. 네,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날아가는 게 아니라 묶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추가로. 마이너스로 묶게 되면은, 여기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아니라 2a 마이너스 2b. 이런 식으로 될 텐데, 자, 방금 0에서 변곡점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0을 넣게 되면은 0이 돼야 돼, 이겁니다. 0 넣게 되면은, 이거 어차피 1이라 의미가 없고, 이거 날아가고, 이거 날아가게 됩니다. 그럼 여기만 남는데, 이게 0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다는 건 무슨 얘기냐? A랑 B랑 서로 똑같다, 이겁니다. 똑같으니까, 여기다 반영을 해주게 되면은, B가 결국 A라는 거니까, 3A가 1이라서, A는 3분의 1, B도 똑같다 했으니까, B도 3분의 1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60 곱하기 A 더하기 B를 하라 했으니까, 두 개를 더하게 되면은 3분의 2고, 그럼 60 곱하기 3분의 1을 하게 되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40이라고 나올 겁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일단은 가장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 게, 물론 이것도 있지만은 중요한 게 이 fx의 그래프 개형을 파악하는 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요런 형태의 그래프 개형이 된다라는 거를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족권에서 물어보는 거는, 교점이 반드시 한 개 생기고, 그리고 그걸 만족하도록 하는 그 기울기도 반드시 한 개만 해야 돼 라고 하는 건데, 요 두 가지 케이스는 안 되고, 여기 위에서 또 하나 되려면은 변곡접선, 변곡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갖도록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오로지 딱 하나만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두 번 미분을 해서 0일 때 반드시 0이어야 된다. 왜? 0에서 변곡점이니까 변곡점일 때는 이기도함수가 0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0을 넣게 되면 0이다 라고 하면은 또 A랑 B를 찾을 수 있다 라는 내용의 문제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도 필기해 주실 분들은 필기해 주시고요. 네, 그럼 이렇게 해서 미적분 풀이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